기대 수명은 인간의 건강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전근대 시기의 기대 수명은 30세에서 40세. 오늘날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3.5세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머리가 하얗게 살 때까지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발달된 의학 덕분에 옛날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전할 때까지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괴한 치료법이 행해졌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치통을 치료하기 위해 죽은 쥐를 입에 물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동시대 다른 나라보다 의학이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파라오에게 의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술 도구도 고대 이집트인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기괴한 치료법도 있었습니다. 여기 한 명의 환자가 치통 때문에 의사를 찾네요. 당시 이집트의 빵에는 바위 조각과 모래가 섞여 있어서 치아에 좋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치통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쥐를 으깨어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죽을 환자의 치아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효과가 없겠죠. 오히려 환자들에게 다른 질병을 발생시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치통이 심하면 이 치통이 오는 원인부터 일단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만약 당장 치과에 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치통, 치주염의 이 진통제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염작용이 거의 없는 타이레놀 제제보다는요, 이부프로펜, 덱시부브루펜, 나프록센 같은 엔사이드계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죽은 쥐를 입에 물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런 기침이 나오네요. 기침은 정말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1900년대에는 기침 치료를 위해 마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침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기침을 하다가 자연스레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독일의 어느 제약사에서 신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정말 기침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침약을 처방한 의사들과 약사들은 한 가지 이상한 부작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환자들이 기침약에 중독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바로 제약사가 개발한 기침약에는 헤로인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약으로서 그 심각성이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저 어린 시절에 보면 버스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시는 어르신들 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식당에서 담배도 피웠고요. 이 기침약에 들어있는 헤로인, 그 위험성이 인식되어질 때까지는 누구나 사용하는 기침약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거죠. 헤로인은 이 마약인데요. 몰핀 같은 진정작용이 있으면서 사용 시에 황홀함이라든지 쾌감 등을 느낄 수가 있고, 워낙 중독성과 내성이 빠르게 생기기 때문에 이 중단하게 되면 통증이라든지 시린 느낌, 불면, 오한 같은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도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독일 제약사가 헤로인을 상품화했을 당시 영웅적인 효과를 내라는 기대를 담아 히어로에서 헤로인의 이름을 따왔다고 하네요. 히어로가 빌런이 되었으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죠? 변기에 앉아 아무리 힘을 줘도 식은땀만 날 뿐 도저히 변이 나오지 않을 때 의식이 혼미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1700년대 후반쯤 사람들은 담배 연기를 항문에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담배 연기 관장이었죠. 담배 연기 관장은 환자의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콜레라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죠. 역사적으로 관장은 변비 증상 때문에 쓰이기보다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커피 관장, 그게 대표적인 예죠.
장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서 대장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로 인해 간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커피 관장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직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담배 연기 관장이라고 하면요, 와, 오늘날 생각하니까 말 그대로 기괴한 치료법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은 뱀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태몽? 아니면 뱀술? 놀랍게도 1800년대 미국에서는 뱀기름으로 관절염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사실 뱀기름에 의한 치료는 미국인들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 건너간 중국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죠. 당시에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의 철도 노동자로 근무했는데요. 하루 종일 철도를 깔면서 노동을 하다 보니 뼈 마디마디가 아픈 곳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들은 고향에서 그랬던 것처럼 뱀기름을 사용했고, 이를 사용해본 미국인이 뱀기름을 상품화시켰다고 합니다. 처음에 뱀기름은 주문이 밀려 여러 곳에 공장을 세울 만큼 성공적이었지만 효과가 없어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뱀기름 파동으로 스네이크 오일하면 엉터리란 말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뱀기름이 가짜였을까요? 사실 중국산 뱀기름은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진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이 사용한 중국산 뱀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EPA가 40% 정도가 되었었는데 미국산 뱀기름에는 EPA가 5%뿐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이 EPA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염증에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오늘날 뱀기름은 사유라고 해서요, 또 의약품으로 나온 눈 영양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소변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변을 마셨죠. 많은 기록이 남겨져 있다시피 중세시대 의사들에게 소변 플라스크는 의술의 상징이었는데요. 소변을 맛보고 소변의 색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소변을 마신다니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하지만 소변 마시기는 인도와 아유르베다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 이용되고 있는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일부 암 환자들이 자신의 소변을 섭취한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스타 마돈나가 건강관리를 위해 요로법을 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요로법은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 수천 년 전부터 정통의학요법으로 사용되어 왔지만요,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소변요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밝혀진 게 없고, 이 소변을 마신 뒤에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며 일부 약물은 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만큼 다시 마실 경우 독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해도요, 저는 좀 시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계의 기괴한 치료법. 지금 보면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모두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치료법도 먼 미래에는 기괴한 치료법으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